누가 죄인가? 누가 죄인인가? 이 사람이 네가 죄인인가? 이 인간이 죄인이죠. 배수탁이 죄인이에요, 죄인인가? 뮤지컬 영웅을 이렇게 그 안 본 사람들도 이 네네. 노래는 다 알더라니까. 특히나 저는 그 장부가 있잖아요. 그 네. 정성화 씨가 부른 장부가는 예전에 그 3.1절 기념식인가? 거기서 정성화 씨가 불렀어요, 장부가를. 그때 와, 너무 멋지다. 네. 그 노래만으로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 감정을 이렇게 북받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정말 그 뮤지컬계에서 정성화 배우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도 그 비틀주스와 미세스 다우파이어를 최근에 또 이제 정성화 배우 주연으로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이 올해 배우상을 정성화 배우한테 뮤지컬계는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탄을 하면서 봤었는데 그 정성화 배우를 윤재균 감독이 스크린으로 뺏어왔습니다. 네. 공개 이전부터 소문이 좀 있던 영화예요. 네. 이를테면 자체적으로 내부 시사를 하다가 전부 다 눈물을 편집실에서. 엄청나게 흘렸다는 그런 소문 같은 것들이 들리는데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되게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제가 윤재균 감독님 영화에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어떤 코드에. 그래서 저는 진짜 버튼이 있죠. 윤재균 버튼. 해운대를 보면서도 저는 울었고요. 네.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한두 번 운 게 아니고 여러 장면에서 울었고 그리고 저는 국제시장을 보면서 정말 오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의 유머 코드도 그렇지만 이런 어떤 막 심파 코드 이 정도면 울어! 막 이런 그 연출에 제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렇게 이제 그 편집실에서 오열을 했다라는 소문이 돌고 계속 그 얘기가 회자됐던 이유가 개봉을 오래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2020년에 개봉을 3월 정도에 개봉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기념일 맞춰서 좀 시즌에 맞게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개봉이 좀 밀리기도 했었고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시기를 노렸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바타와의 대접전이 예상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우리 그 대한민국이 나비족에게 지면 안 된다. 댓글까지 달릴 정도로 사실 이 작품은 그 2019년에 사실 완성됐기 때문에 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개봉이 늦춰진 대표적인 영화인데 저도 그런 소문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본 사람들이 그 영웅을 보고 울지 않으면 뭐 인간이 아니다 라는 그 말부터 해서 어쩌면 이 영웅이 처음으로 그 한국 영화가 이 가보지 못한 2천만 관객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문까지도 돌았던 작품이어서 네. 굉장히 기대를 하고 봤습니다. 한산의 이순신 이후에 한국에서 이제 그 영웅이라는 정말 이름에 걸맞는 어떤 그 인물을 영화한다면 이 안중근 의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영화에서 그렇게 잘 안 된다는 하면 족족 망한다는 하면 족족 뮤지컬 영화로 이 인물을 표현했다라는 데 있어서도 관객들의 또 관심, 업계의 관심도 모아진 작품이기도 하죠. 또 이 영웅 이전에 네. 한국 영화 역사에서 지난 한 2, 30년 안에 또 다른 독립운동가를 모델로 한 영화가 한 편 더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마 안중근, 네, 네, 그렇습니다. 서세원 감독의 도마 그렇습니다. 다들 그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인물을 가지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는 심지어 이제 한국 영화에서만 막 유머코드라든지 어떤 흥행적인 요소를 많이 넣는 영화들이 굉장히 이미 유행을 하던 시기이기는 했지만 영웅의 이름을 가지고 여기까지 간다고?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해 최고의 망작 중에 하나였죠. 망작이었죠. 왜 이렇게 어색하게 웃어요? 그 서 감독님의 작품들 중에서 망작이 아닌 게 뭐가 있어? 안 봐서 저는 안 봤습니까? 저는 시사회 기자 시사회에서 망했네, 망했어. 억지로 가서 봤습니다. 그 영화를. 그러니까는 그 공포가 있는 거죠. 정말 독립 영웅이라는 그 소재는 사실 영화로 만들기 정말 까탈스럽잖아요. 이상화되어 있기도 하고 네. 아이코닉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들을 사실은 영화로 재밌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영화도 그런 점에서 처음에는 조금 약간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네. 그 사실 그 안중근 의사가 등장하는 또 다른 영화가 한 편 또 있죠. 2009 로스트 메모리즈. 그래서 맞아요. 네. 그 하얼빈 역에서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실패했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하얼빈 역에서 저격에 실패라고
그 뒤로 계속 이제 한국이 계속 일본의 이제 식민지로 남아 있으면서 왜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장면이 그 이동국 선수 이 가슴에 일장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광화문에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 동상에 서 있고 막 이런 네. 식의 그 역사 이제 가상 소설이었죠. 예. 그 생각보다 이렇게 그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진짜 뭐 최동훈 감독의 암살이나 아니면은 그 윤동주 시인을 그린 작품이었죠. 이준익 감독의 동주 그리고 또 뭐 박열이나 이런 작품들이 최근에 좀 많이 많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또 곧 이제 하얼빈이라는 현빈 주연의 작품도 또 그렇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좀 많이 좀 이제 그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이 이 시기에 그 인물들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만들기 굉장히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생생하게 우리 곁에 불러오는 너무 이렇게 우상화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상징에 갇히지 않게 그들을 불러오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웅도 그것의 좀 일환으로 단순히 이제 그 독립운동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안중근 이라는 인물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점들까지 가닿는 것에 오히려 초점을 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그 영화 본편 얘기로 들어가기를 되게 좀 망설이고 계신 것 같은. 아니에요. 저는 망설이지 않아요. 네, 망설인 거 저는 아닙니다. 옆에서 지금 빨리 들어가자. 왜 이렇게 일단- 말이 길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하고 그래도 있었어 영화에 사실은. 대한 이제 그 얘기를 좀 어떤 작품인지 좀 얘기를 해줘야겠죠. 네. 영웅 이 작품은 바로 그 뮤지컬 영웅을 그대로 이제 영화로 옮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가장 놀라운 것은 정성화 배우, 바로 그 뮤지컬의 주인공이었던 정성화 배우가 그대로 영화의 주인공이 됐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뮤지컬이 영화로 되고 영화가 뮤지컬로 될 때 우리가 이제 주연 배우들이 보통 바뀌니까 뭐 싱크로율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뭐 싱크로율 뭐 100%다라고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배우가 연기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사건이죠.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바로 이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 안중근 의사의 그 마지막 1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집에서 생활하던 이야기라던가 대한제국의 그 의병대장 안중근으로서 활약했던 그런 이야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나오죠. 그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3년 내에 처단하지 못하면 자결하는 것으로 피로 맹세를 한 안중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안중근이 바로 그 나문희 배우가 연기하는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와 이 가족들을 남겨둔 채 고향을 떠나서 바로 말씀드린 그 사건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그 뮤지컬과 좀 그 스토리 라인이나 캐릭터, 인물 설정들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영웅이 개봉하는 날 뮤지컬이 다시 또 재연을 해요. 공연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정성화 배우로서는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웅과 같이 거의 살아온 세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몇 년 동안 영웅만 연기를 한 건 거죠. 한 인물을 판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걱정됐던 건 그거예요. 이제 뮤지컬이라는 거. 저는 한국 영화사 안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보고 있기 민망한 부분이 요만큼도 없을 정도로 네. 자연스러운 뮤지컬 영화를 전 사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뮤지컬 장르에 대한 관객들의 호응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역사도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흥행하는 영화들도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네. 걱정 반, 근심 반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건 영화잖아요. 근데 뮤지컬이라는 건 사실 뮤지컬의 문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영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영화적인 방식으로 가져왔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거기서 가장 바랬던 거는 윤재윤 감독이 철저하게 뮤지컬을 완전히 찢어발기고 해체해서 완전히 영화적으로 윤재윤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또 편집의 방식 그런 걸로 조합을 해가지고 뮤지컬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멋진 영화적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떠셨어요? 기대에 미치셨어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면 이제 그 씬 하나의 씬이 넘어갈 때의 이물감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모두 무대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의 이제 그 다른 리듬감이 필요한데 사실 뮤지컬처럼 그대로 스크린에 그것들을 불러와서 이 배열을 하다 보니
조금의 긴장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뮤지컬을 못 봤어요. 보고 싶었는데 못 본 상태에서 이제 영화를 먼저 처음 접하게 된 건데, 사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정말 그 유명한 곡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네. 유튜브에서 찾아보기도 했고, 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장부가라던가 나는 죄인인가라는 곡은 정말 뮤지컬 안 봤는데도 그 자체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들이어서 이 작품 속에서 이렇게 스크린에 그 곡들이 재현이 될 때 벅차오르는 감동 같은 거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뮤지컬이 동시에 또 다시 또 시작된다고 하니까 뮤지컬 꼭 보러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냥 뮤지컬을 봤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이제 뮤지컬도 있고 영화도 있다고 했을 때 뮤지컬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데 영화도 봐야 되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그 영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좀 크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점들이 뭐냐면, 그 윤재균 감독 특유였던 그 개그 코드들인데, 가장 윤재균 감독이 영리하고 탁월한 선택을 한 작품은 저는 해운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 해운대가 사실은 그 당시에 없던 특수효과를 쓴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특수효과에 쓸 수 있는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후반부로 남겨두고 후반부로 가기 전까지 뭐 설경구, 하지원을 제외한 뭐 김인권 배우 같은 배우가 정말 큰 역할을 했거든요. 정말 계속 개그를 치고, 나중에 그 해운대에서 가장 또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그 광안대교에서 이 컨테이너가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 장면들 보면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고편을 봤을 때, 그 예고편에서 왜 안중근 의사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뭐 이렇게 지붕을 막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맞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안중근 의사도 그 당시에 뭐 스파이일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영웅도 에스피오나지 장르로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장면들이 영화로만 구현 가능한 것들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뮤지컬과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봤는데, 좀 그런 점들이 좀 채워지지 못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저는. 네. 좀 아쉽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윤재인 감독의 영화를 보고 눈물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영화예요. 거의 최초의 영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긴 해요. 조금만 어떤 뭐 민족성, 뭐 어떤 애국, 뭐 과거 역사, 뭐 죽음, 막 이런 영웅, 막 이런 거, 그 가족, 거기다 가족 코드를 살짝 뿌리면 저는 정말 약간 눈물샘이 폭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눈물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런 장면들을 집어 넣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단당해요. 제 감정이 차단당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심지어 영화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그걸 받았어요. 왜냐하면 첫 장면이 이거예요. 첫 장면이 이 정성호 배우가 연기하는 이 안중근이 정말 어마어마한 12알의 벌판에 그 만주 벌판에 그 막 눈보라가 헤치는 가운데 노래를 딱 엄청난 감정으로 노래를 부르는 첫 시퀀스로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뮤지컬에는 첫 장면이, 첫 시퀀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끌어오르는 어떤 그 감정을 바로 이제 마주하는 거니까, 실제로 연기하는 사람이.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사실은 관객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영화를 보게 될 것인가라고 영화적인 이렇게 오프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갑자기 그냥 안중근이 클로즈업으로 등장해서 뭐 CG를 굉장히 많이 입힌 사실 배경에서 서서 그렇게 막 너무 감정을 막 토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순간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영화는 왜 나한테 지금 이 시퀀스를 집어 던지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런 방식으로 영화가 계속 갈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사실 이제 아까 개그 코드라든지 조연들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클로즈업이 등장해서 노래를 막 부르는 장면들에서는 끌어오르게 만들면서 그것이 너무나 영화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비춰주고 단순하게 카트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감정이 끌어오르는 것 같다가도 금방 또 차단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뮤지컬과 영화를 그냥 단순하게 약간 믹싱하듯이 만들었구나.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훨씬 더 영화적인 편집 방식으로 풀어내는 영화였는데, 거기서부터 저는 약간 기획의 단추가 살짝 어긋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그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레벨이 있다면은 좀 이미 하위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이 독립운동이라는 그리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려는 어떤 그 부분에만 그 내용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강약 조절이 조금 잘 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화적으로 빌드업 되는 어떤 그 순간을 기다려왔던 관객들한테 조금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마리아 이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죠. 그 수위를 보낸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영화적으로 재현을 했는데 그 장면에서의 그 맥락은 이 영화든 뮤지컬이든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냥 정말 역사적인 어떤 그 상황 안에서의 그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나문희 배우의 연기 자체에서 주는 그 감흥이 그냥 모든 것들을 떨어뜨려 놓고서도 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런 그 장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몇 번 그 서대문 형무소를 계속 이제 갔었거든요. 그런 기념일이 되는 즈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강의도 하고 막 이런 데를 보고 있으면은 약간 진짜 내가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뭘 좀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느끼게 돼요. 왜냐면 너무 이제 그 3월 정도가 되면 되게 춥잖아요. 그 형무소 자체의 그 냉기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직접 체험을 하면서 계속 뭔가의 그 부채의식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어떤 그런 그 교감보다 그것들이 좀 약간 불려져 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면서도. 네. 저는 그 안중근 의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랑 같은 INFJ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좀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건 좀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강약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강으로 가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사실 저도 그 뮤지컬 안 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안 본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이 영화가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일 것이다. 사실 노래를 들은 것만으로도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윤재곤 감독님은 사실은 이게 그 원작을 영화로 옮겨오면서 사실 이 안중근 의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감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 어떤 유머 코드도 많이 넣으시고 그리고 또 그게- 다른 모습을 네.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뮤지컬을 안 본 사람도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냥 안중근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쭉 달려갈 수 있게끔 강으로만 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런 면에서는 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고편에서 마치 제이슨 본처럼 저는 이렇게 지붕을 뛰어다닐 때 진짜 쾌감을 느꼈어요. 맞아, 안중근의 저런 모습도 보고 싶다. 저건 영화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면 연출 자체도 마치 다른 그 동료들하고 약간은 조금 코믹스럽게 가기도 했고, 소동극 같이. 그리고 네. 이제 마무리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너무나 뻔하게 지붕에서 마치 이렇게 달리는 마차에 톡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게 너무 아니해서 예고편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사라진 측면이 있죠. 이 영화의 주요 조연들은 있잖아요. 진짜 이거는 배우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배우들의 문제가 아니라 윤지균 감독 특유의 그 캐릭터 개그 네. 코드를 넣은 건데 사실은 저는 보면서 이 조연들이 깡글이 사라졌다면 나는 울었겠다. 이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알겠어요. 이제 영화적으로 윤재균만의 재미를 주기 위해서는 뮤지컬과 다른 것도 보여줘야 되고 나만의 장점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거 잘해요. 네. 어떤 일상적인 캐릭터들이나 혹은 일상적이지 않은 캐릭터들에게도 이게 잔잔바리 유머 감각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어쨌든 사람들이 그걸 쭉 보다가 가장 중요한 건 윤재균 그 영화의 개그가 중요한 이유는 그런 개그를 한 캐릭터들을 사랑을 하게 돼요. 우리가 좋아하게 된단 말이야. 귀엽잖아. 웃기는 사람들이란 어설픈데 말이야. 귀엽잖아. 귀여운 사람들이란 말이야. 귀여운 사람들을 싫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애정을 품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 애정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벌이면서 우리로부터 그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한 약간 눈물 같은 거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아주 강점이 있는 감독이에요. 근데 그 강점이 이 영화에서 어마어마한 약점으로 작용을 해버려요. 역으로. 정말 보다 보면 이를테면 박진주라든지
혹은 뭐 배정남이라든지 사실은 약간 이제 예능 같은 데서라든지 네네.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활약을 했던 그런 배우들인데 그런 배우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보면 약간 되게 기능적으로 웃긴 캐릭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캐릭터들에게 너무나 어떤 부분에서는 2000년대 윤재균 영화스러운 그런 네. 대사들과 그런 역할들을 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관객이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제 안중근에 관한 영화를 보러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게 픽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역사적인 기반에 기초한 영화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보러 들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안중근 밑에 있는 다른 캐릭터들이 다들 개그와 몸개그와 유머와 음식 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막 치고 있어요. 어떤 장면들이 심지어 웃기기까지 해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배치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니 이거는 그렇다면 완전 픽션인가? 영화를 보다 보면 아, 이 캐릭터들은 현실에 있었던 캐릭터들이 아니겠다라는 게 그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중근이라는 실존 인물과 이 영화적 캐릭터들 사이의 균열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어야 관객들이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볼 텐데 안중근의 세계 자체가 완전히 허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에 이제 과거를 약간 소환하면서 끝을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본 것이 그렇다면 진짜 안중근 이야기야? 아니면 완전 그냥 윤재균식 픽션이야? 라는 균열이 벌어지니까 그게 봉합이 안 되니까 영화의 전반적인 완성도라든지 감정 자체가 확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은 이제 그 안중근과 같이 이제 그 거사를 그 행하는 그 인물들은 실제 그 독립운동가이죠. 그 뭐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 그러니까 박진주 씨가 연기한 마진주를 제외하고는 실제 독립운동가들인데 그들의 유머 코드를 마치 그냥 요즘 영화에 나올 법한 어떤 그러니까 굳이 이 상황에서 하지 않아도 될 개그 드립을 침으로 인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 무게감 같은 것들 그 사건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흐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그 감독님의 장기를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덜어내서 보다 좀 친근하게 가려는 의도인데 의도와 이것들이 잘 접목이 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보실 때 좀 톤 차이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강약 얘기했을 때도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 뭐 마진주 이런 그 캐릭터들이 중간에 한 번 더 감정적인 부분을 고양을 시켜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쭉 갔을 때 그 조 마리아와 안중근의 어떤 그런 케미 같은 것들에서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 지점이 약간 너무 그 설계가 잘 안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액션 장면이 조금 빈약해 보이는 거는 저는 CG가 좀 약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그것도 해외 촬영으로 그 만든 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완성도가 조금 더 뒷받침됐었더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약간 CG를 바른 로케이션 촬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로케이션 자체의 어떤 황량함과 이런 것들을 그냥 전해줘도 굉장히 스펙타클할 수 있는데 거기에 꼭 CG를 덧발라요. 그래서 네. 배경을 더 심거나 더 약간 동화적인 색채, 약간 과거적인 색채로 싹 바꾸는 순간 약간 어떤 부분에서 오히려 그 실존하는 스펙타클의 힘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이를테면 뭐 마블 영화들처럼 아예 그 세계관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현실을 다루는 영화의 어떤 스펙타클을 다룰 때는 CG를 그렇게 많이 화면에 입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 우리가 지금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 이 영화에 가장 큰 구멍이 하나 있네요. 네. 김고은이 설이 연기하는 설이라는 캐릭터잖아요. 네, 네. 그 캐릭터는 완벽하게 허구입니다. 네. 정말 그 영화 속에서 뮤지컬에는 있죠. 네, 뮤지컬에는 있는데 완벽하게 허구인데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요. 명성황후가 시해될 때 그 궁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살아남은 궁녀 출신인데 복수를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게이샤가 됩니다. 근데 심지어 게이샤가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 거대한 게이샤 집에서 탑 게이샤가 돼. 그래서 퍼포먼스 모든 것이 완벽한 탑 게이샤가 되는데 심지어 탑 게이샤가 되어서 이토 히로부미의 총애를 받는 정부가 돼. 그런데 동시에 그는 계속해서 안중근과 전화를 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 상황을 얘기해줘.
이거는 여러분 지금 시놉시스로 제가 말하는 거 저랑 들으면 모스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습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캐릭터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안중근에서 물론 아까 조연 캐릭터들이 지나치게 이제 유머 코드를 하니까 좀 이제 현실인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약간 감정적인 장벽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그 감정적 장벽의 가장 화신은 바로 이 설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저는 영화에서는 최소한 그 캐릭터를 완전히 제거했었어야 한다고 믿어요, 정말로. 의심 없이. 여기 좀 보태고 싶은 얘기가 사실 이 뮤지컬 자체가 2010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원작에 대한 평가도. 왜냐하면 역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역사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식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이 명성황후. 그 명성황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뭐 국모다 뭐 이런 식의 그런 프레임이 이제는 사라져서 그렇죠. 이제 명성황후라고 하면 사람들이 명성황후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뭐 제대로 그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작품을 볼 때 그 명성황후가 그렇게 등장을 할 때 이미 좀 기분이 상했어요, 좀. 그러면서 좀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떤 그 스타일이나 어떤 이 감독의 연출력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거하고 걷어낼 것들은 걷어내고 이렇게 영화로 옮겨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김고은 배우가 노래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저 소리 기억합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김고은 배우가 계속 그 노래를 잘하는 거를 그간 노출해 왔었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정점이에요. 네. 너무 정점을 잘해요. 찍는데 그 캐릭터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그 이런 안중근의 바이오그래피 영화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머릿속에서 안 되니까 지금 진짜 기자회견 끝났고 이제 지금 개봉 중인데 좀 제거한 버전으로 다시 상영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근데 정말 실제로 좀 그 설이가 행하는 어떤 그런 그 능력치라는 것들이 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죠. 어쨌든 김고은 배우가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네. 그 한국의 어떤 역사를 보면 이순신, 세종대왕 이 사람 거의 뭐 투톱이잖아요. 네. 투톱이고 이 두 사람은 유머 코드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의 맞먹는 어떤 다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안중근 의사 같은데 네. 기억 속에서 이 정도로 이제 무게감을 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이 유머 코드를 적용하기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근본적으로 네, 들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정성화 배우가 원래 이제 개그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윤재현 감독도 코미디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화 버전의 영웅이 그런 개그 코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거마저 성공하면 저는 정말 윤재현 감독은 진짜 인정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전히 윤재균 감독님의 진실한 팬으로서 참다운 팬으로서 다음 작품은 더욱 윤재균다운 저의 눈물을 이렇게 빵 터뜨려 줄 수 있는 영화로 돌아와 주시기를 정말 기대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뮤지컬이 또 이제 같은 시기에 공개를 하는데 그 뮤지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스크린으로 느끼시고 싶다면 또 이 작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아까 얘기 나왔 그래, 네가 얘가 죄인이지. 생방송을 이유로 감동에 빠져버린 죄. 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